네, 안녕하세요. 8월 29일 비트코인 관점입니다. 일전에 언급을 드린 26,200 미들라인이죠. 이런 박스권의 어떤 중심 가격에 대한 저항을 현재는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윗꼬리가 계속 달리죠. 시간봉으로 봐도 그렇고 15분 봉으로 봐도 그렇고 그런 지금 현재 박스권 내에서의 어떤 비추세 단기적으로 어떤 비추세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박스권 자체가 어느 정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고 있다, 행보를 조금 오래 타고 있다라는 것은 조만간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질 수 있다라고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 박스권의 미들라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스권이 생기면 언급을 재차 드리고 있지만, 중심 가격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으면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고 위에 있으면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서는 어떤 지지력을 보고 박스권 내의 움직임을 예상을 해 본다면 롱 관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위에서 놀다가 위에 올라오면 저항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숏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박스권의 어떤 행보 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방향성이 곧 나오는 상태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박스권이 예상되는 어떤 이런 큰 변동 이후에 박스권을 이런 큰 변동성 이후에 박스권을 예상을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런 박스권에 대한 거래는 아래에서 롱, 뭐 미들라인에서의 어떤 그런 저항이 발생이 되면 숏, 뭐 이런 식으로 단타 매매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미들라인에 대한 상방을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일봉의 치입평 자체가 현재는 26,550에 위치를 하고 있다. 돌파를 한다면, 미들라인 돌파를 한다면 박스권 상단까지 보편적으로 박스권 상단까지는 갈 수는 있겠으나, 현재 이평에 대한 부분이 7이평에 대한 부분이 26,500에서 26,600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교롭게도 특정 매물대적인 어떤 그런 부분 겹치는 부분이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박스권 상단을 박스권의 미들라인을 돌파를 하고 반등이 있다면 어느 정도 좋은 숏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산 이후에 첫 번째 일봉의 이평에 대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항은 한 번은 반드시 한 번은 높은 확률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단타든 어떻게 뭐 추세가 테스트 이후에 크게 빠질지는 몰라도 좋은 숏타점이 될 수가 있다. 26,550에서 26,600은 한 번쯤 좀 과감하게 접근을 해 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자리다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단기 거래하실 때 이런 박스권 매매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분봉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캔들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런 아랫꼬리가 윗꼬리 뭐 이런 길게 달린다는 이런 부분은 아랫꼬리가 달린 매수세가 강한 것이고, 윗꼬리가 달리면 매도세가 강한 것이다라고 보통 차트 보시는 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일단은 꼬리가 달린다는 부분은 매수세가 발생이 된다. 매수세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꼬리에 대한 부분을 보고 어느 정도 눌린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항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둘 수가 있고, 반대로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린다면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력이 반드시 발생을 한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포지션 진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이런 캔들적 측면과
이런 거래량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같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특정 매물대에 있어 가지고 거래량이 상당히 미비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도세가 현재 줄고, 반대로 특정 가격대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을 했지만 이 저항대에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수세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렸지만 거래량이 줄면 거기에 대한 매수세가 줄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지지 구간에서 어떤 거래량이 터져서 하락을 했지만 특정 가격을 지키면서 거래량이 주는 모습은 지지력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캔들의 어떤 모양새라든가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가장 빠른 어떤 지표의 하나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기타 뭐 좋은 어떤 그런 이런 지표 3대장이죠. RSI, 스토갈, 뭐 맥D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 타이밍에서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캔들의 형태라든가 거래량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 제가 설명 중에 지지 확인 또는 뭐 반등의 숏, 눌림의 롱 이런 부분들도 다 어떤 그런 매물대적인 측면에서 어떤 거래량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지 매매에 있어가지고 진입을 하시는데 용이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나 뭐 어떤 이런 캔들 패턴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시는 유튜브들도 있고 하니까 보조 지표를 통상적으로 먼저 이해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캔들의 모양, 지지, 저항, 추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은 지지와 저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후에 추세가 있고 그 추세 속에서 이런 캔들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해야지만 차트를 읽을 수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보조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도가 동반이 되어 준다면 좀 더 차트 보는데 두려움이 없어지고 좀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지와 저항, 추세도 강한 저항, 강한 지지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다 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지지와 저항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시간으로 뭐 좀 차트 보면서 교육도 하고 고려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매매하세요.